네, 오늘은 저와 함께 라이징 스타 종목들 이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어떠한 종목들 잡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약시장에서 테마를 가지고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해외 주식에 대한 접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변화 그리고 수익 달성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그리고 글로벌랩 정재훈 연구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중국 시장 관련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외 주식하면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접근하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잘 모르겠어요. 팁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저희가 문자를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부장님 좀 팁 좀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팁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중국 소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광군제 날이었죠. 중국 광군제 매출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산업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첫 번째 크게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팔렸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 중국의 투자에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당일 알리바바 매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13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2위 업체 징동닷컴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광군제 매출을 통해서 특이할 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광군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제품들이 의류, 신발, 가방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의 비중들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근에 가전,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홈 인테리어 제품, 그리고 뷰티나 헬스케어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중국인들이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서 삶의 질의 개선이 되는 그리고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비 패턴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투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 소비가 됐냐 보면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는 신유통 채널들의 매출이 증가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유통 채널이라 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O2O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이 맥을 함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제가 약시장에서 강한 종목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 이 소비 패턴을 가져가는 것이 이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리바바, 징동닷컴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투자하기가 대형주와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요 테마에 담아서 이 약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승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종목 한번 볼게요. 예, 종목을 선정할 때 세 가지 초점을 맞췄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이나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는 신유통 산업,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그 3, 4선 도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상해 과하연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의 내용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상해 소재한 중국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입니다. 중국 본토 브랜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약재 연구 개발을 하면서 중국에서 화장품이 해외 브랜드에서 국내 브랜드로 변경이 될 때 가장 수혜가 될 종목으로 그러면은 보입니다. 중국 쪽에 사실 그 수혜를 받고 국내 화장품주들이 쑥 올라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그 트렌드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부장님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체 브랜드, 중국 브랜드로는 상해 가화연합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신유통사업, 이게 뭔가 테마와 함께 같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뭐 온라인 상거래라든지 네네. 또는 오프라인 거래라든지 이거 있는데 이걸 두 개를 결합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시장이 더 커지는 거군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뭐 음식을 배달을 주문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받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슈퍼마켓도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음식 식자재료를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핸드폰으로 배송이 된다든지. 중국에서도 이 산업이 활발
활발한가요? 지금 슈퍼마켓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슈퍼마켓 가지 않고 집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새벽에 배달도 해주고요. 이런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는 스타벅스까지도 배달을 하는 집으로 그렇습니까? 배달하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에 모든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것이죠. 중국이 카드를 뛰어넘어서 모바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통산업, 요 테마도 주목을 해볼 만한데 종목 이름이 뭐였죠, 부장님? 수닝 윈상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닝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 하이마트처럼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인데 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군제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직접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옴니 채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펀더멘털까지 받쳐주는 종목이네요. 오늘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테마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임 나왔는지 그리고 특징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종목들 미국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에터나 젠타리스입니다. 2달러 56센트 부근에서 움직였고요. 세라곤 네트워크스는 1센트 하락했습니다. 인퓨 시스템즈는 3.달러 49센트의 거래가 됐고요. 디지털 터빈 0.6% 소폭의 상승률 기록이 됐네요.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 일본 종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가키 식품 기분 좋은 상승세네요. 4.23% 올랐고요. 소프트뱅크는 1271엔 선에서 그리고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0.4%. 랜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역시 상승률 뚜렷합니다. 3.36%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 보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테마는 소비였습니다. 약세장에서 또 강한 종목을 본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바이오 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정재현 연구원님과 함께 이 바이오주 중에서 에터나 젠타리스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에터나 젠타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약품 개발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초부터 이슈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가 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에 있어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엔타나 젠타리스 같은 경우는 뭐 종양치료, 내분비 그리고 여성 건강 관련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상업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의 후보 물질을 2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마시모렐린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위한 경구용 약제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018년 11월 19일이죠. 얼마 한 달 전쯤에는요. 유럽 식약청의 인체용 의약품위원회에서 마케팅에 대한 권한 부여를 긍정적으로 채택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나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좀 네.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북미 지역에서만 판매가 됐던 부분들인데 유럽 쪽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큰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매출이 보니까 상승세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는데 시장이 커지면 더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른 제약사들이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한다?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작용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로열티를 좀 지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득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이슈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른 부분들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림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글로벌 성장 호르몬 시장이 2025년까지 약 71억 달러까지 성장을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피화인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전립선암의 위험치 측정 혈액 검사용 비전립선 특원 항연 진단 검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까지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용어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짧게 어려워요. 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에타나 젠타리스 같은 경우는 스트롱브리지 바이오파마하고
노보 노르디스크가 미국과 캐나다 쪽에 있어서 이 마크렐린에 있어서 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이 에터나 젠타리스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금액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도 유럽 쪽에 있어서도 내년도 정도면은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도 11월 17일이죠. 한 달 전에 일단 이 부분들 마케팅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했다라는 거, 이 점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보면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월가에서도 이 작은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게 있네요. 이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실까요? 예, 일단 HC 웨인라이트의 투자 의견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수 네. 의견을 좀 냈었습니다. 그만큼 싸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잭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일단 강력 매수 사인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이유는 추정 EPS는 전년 대비해서 약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강력 매수 사인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많이 올라왔고 호재를 좀 싣고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잡아야 되는지, 목표는 언제까지 가고 덜어내야 되는지, 이런 가격적인 면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와 함께 좀 가격 확인해 볼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 뭐 160불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고 지금 현재 특정한 2.5불대에 악재가 있었던 건가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원래 이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소외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 유럽 시장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2.5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차례 11월 초 정도, 10월 말 11월 초에 큰 폭의 거래량이 생겼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자리대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2.45불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불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 가격은 2.1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터나 젠타리스 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연구원님, 요 다음 종목은 좀 짧고 간략하게 네. 핵심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라곤 네트워크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5 장비, 통신 장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세라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으로 보시게 된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업이랑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 무선 백홀입니다. 백홀 장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 5G 네트워크에는 상당히 중요한 장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백홀만 같은 경우는 기지국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라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최상급 프리미엄 시장의 부분들이 약 17%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객층이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세라곤 네트워크스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밀려 내렸습니다. 그 네네. 부분들이 인도 시장이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도 쪽에서 계약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인도 시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출이나 네. 순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네. 3불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박스권역에서 상단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 기회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좀 훼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11월 초에 거래량, 대량 거래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경우는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4불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이징 스타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저희한테 문자 언제든지 주시고요. 오늘 약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글로벌랩 정재훈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